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작은 빨간 모자라고 불리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외모와 모험심 넘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옷은 할머니가 손수 짜준 빨간색 망토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작은 빨간 모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빨간 모자는 멀리 떨어진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숲 반대편에 살고 계셨고 작은 빨간 모자는 할머니를 위해 맛있는 빵과 꿀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 숲을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숲길을 따라가야 하며 낯선 사람과 말을 섞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숲속을 신나게 걷던 작은 빨간 모자는 지저귀는 새와 색색의 꽃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커다란 나무 앞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푹신해 보이는 자작나무 밑둥에 앉아있는 늑대를 만났습니다. 늑대는 아주 부드럽고 친근한 목소리로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어요. 작은 빨간 모자는 할머니 댁에 간다고 대답했고 늑대는 할머니께 더 빨리 도착하는 비밀의 지름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늑대는 교활하고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죠. 늑대는 지름길로 먼저 가서 할머니 댁에 가 있기로 마음먹었어요. 작은 빨간 모자는 늑대가 알려준 길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한편 늑대는 빠른 속도로 할머니의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늑대는 할머니에게 작은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문을 열게 한다. 그녀를 묶어둔 채 오두막 침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작은 빨간 모자는 드디어 할머니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가 안에 계신지 물었습니다. 이미 늑대가 할머니로 변장하고 있었기에 작은 빨간 모자는 늑대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방 안으로 들어왔고 할머니의 모습이 평소와는 다른 점을 하나둘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왜 눈이 그렇게 크신 거예요? 라고 작은 빨간 모자가 물었습니다. 그의 너를 더 잘 보기 위해서란다. 라고 늑대가 대답했죠. 할머니, 왜 귀가 그렇게 크신 거예요? 작은 빨간 모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건 너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서 한다. 라고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빨간 모자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빨이 이렇게 뾰족하신 거예요? 그러자 늑대는 날카로운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를 더 잘 먹기 위해서란다. 그리고 늑대는 작은 빨간 모자를 덮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숲을 지나던 사냥꾼이 오두막에서 나는 소음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와 맞서 싸운 후 늑대를 무찌르고 할머니와 작은 빨간 모자를 구해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사냥꾼에게 깊이 감사드렸고 다시는 낯선 자의 말을 믿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작은 빨간 모자는 할머니의 집에 가는 대신 늘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녀는 매번 그 사건을 기억하며 더욱 조심성 있는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으며 작은 빨간 모자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전해졌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날을 넘어서 그들의 조심성과 사랑을 상기시키는 교훈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고 평화로운 마을 밖에 끝없이 펼쳐진 숲속에 아름다움으로 소문난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항상 신비로운 안개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개 속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에 얽힌 전설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성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는데 그녀는 마법의 저주로 인해 성을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을 휘감고 있는 안개는 사악한 마법사가 공주의 아름다움을 탐내어 만든 것으로 누군가 이 저주를 풀기 전까지는 공주는 영원히 성에 갇힌 채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감한 기사나 똑똑한 마법사가 언젠가 공주를 구해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몇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성을 찾아가고자 했으나 아무도 안개를 뚫고 성에 다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농부가 그 전설을 듣고 성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용기와 결단력으로 무장하고 꼭 공주의 저주를 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농부는 간단한 밥과 물을 준비하고 여정을 떠났습니다. 숲을 가로지르는 동안 그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고 길을 잃어 헤매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여행 끝에 마침내 그는 안개가 깔린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안개는 너무 짙어 농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언덕 위에서 한여름 진홍빛 장미 한 송이가 안개의 너머에서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장미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놀랍게도 장미는 그를 안전하게 성의 정문까지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구원자가 되었음을 기쁘게 여기며 농부를 맞이했습니다. 공주는 농부에게 안개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의 키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부는 망설임 없이 공주의 말대로 했고 그 순간 안개는 서서히 거치며 태양이 성과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사악한 마법사의 저주는 사랑의 힘 앞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농부와 공주는 이후로도 행복하게 살았고 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열려 그들의 행복한 소식이 세상 곳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진정한 사랑의 기적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개 속의 아름다운 성의 전설은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마르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항상 모험을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으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근처의 울창한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에 들어선 마르셀은 크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시원한 바람이 나무 잎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걷던 마르셀은 숲 깊숙한 곳에서 아주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이 나무는 마치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마르셀은 그 나무에 다가가 손을 뻗어 나무 줄기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강한 빛이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며 마르셀의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숲의 정령인 알리즈였습니다. 알리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르셀에게 말했습니다. 안녕, 어린 방랑자여. 너는 정말 특별한 용기를 가진 아이로구나. 이 나무는 이 숲의 중심이며 마법의 힘을 간직하고 있지. 너의 진정한 마음을 보고 여기에 나타났단다. 마르셀은 처음에 놀랐지만 이내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나무의 마법은 무엇인가요? 마르셀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알리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 나무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단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 소망은 진실하고 순수해야만 하지. 마르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의 소망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알리즈에게 자신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제 소망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알리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르셀은 마법의 나무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았고 이내 눈부신 빛에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빛이 사그라들고 나서 눈을 떴을 때 그는 어느새 마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르셀의 마음에 그의 모험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정말로 그 소망이 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 항상 행복하고 화목하게 삶을 영위하였으며 숲의 나무는 여전히 마르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이 경험을 한평생 잊지 않았고 그의 모험 이야기는 전설처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마르셀은 또다시 숲을 찾아갔지만 그 마법의 나무는 이미 모습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알리즈가 말한 것처럼 진실하고 순수한 소망은 마음속에 간직할 때 항상 이루어진다는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마르셀은 자신의 모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 소중함을 널리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순수한 마음과 소망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브리안숑에는 마을 중앙에 자리 잡은 오래된 샘이 있었습니다. 이 샘은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샘에는 특이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샘에 동전을 던지면 3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원은 올바른 마음으로 부탁해야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제빵사인 루이즈는 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열심히 일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아 고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루이즈는 샘가의 무릎을 꿇고 첫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알맞은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루이즈는 자신의 제빵점 앞에 새로운 고객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신비로운 빵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기라도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빵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제빵점은 단번에 성공을 거두었고 루이즈의 수입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즈는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소원을 빌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한 친구를 갖고 싶다는 소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안나라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진정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이제 루이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루이즈는 마지막 소원을 아껴두며 신중히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샘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한참을 고민한 후에 진심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점차 서로를 도우며 더욱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싹트면서 마을은 전보다 더 밝고 조화롭게 변해갔습니다. 루이즈는 비록 소원이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마을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덜 나위 없이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샘의 전설은 새롭게 17번째 세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샘을 찾아가 작은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곤 한답니다.